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랐었잖아요. 관리를 사실 특별히 하지 않아도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사실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힘들어지면서 무엇을 우리가 진짜 드릴 수 있을까? 프로그램이 아니라 힘들 때 믿을 수 있고 좀 안심될 수 있는 파트너의 개념이 되고 싶어요. 마주하게 될 수많은 비효율과 그 고민과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를 저희가 도와드리면 같이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들어서 되게 설레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유주입니다. 오늘은 중소형 빌딩 400개를 관리하고 있는 디원더 이민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형 이제 빌딩들을 이제 관리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 빌딩 케어라는 걸 만들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강남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건물들을 관리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400채 정도 되고 작은 규모의 건물부터 큰 건물까지 저희가 도맡아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계약부터 전반적인 뭐 일 관리, 그다음에 어떤 행정 처리라든지 청구서 수납 같은 것들을 전범위를 처리하면서 많은 고객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힘든 요즘 시기 같이 버텨내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400개를 맡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400개까지 만들 수 있었을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었어요. 저희가 이제 21년도에 이제 공유 오피스를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공유 오피스에서 사용하는 앱을 만드는 그런 회사였고요. 서비스를 받을 때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매니저분들이 계셨거든요. 커뮤니티 매니저라고 부르는 분들, 그분이 운영 담당해주고 시설물 체크도 해주고 그분들이 업무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는 좋은 서비스를 임차인 입장에서 받지만 운영해주시는 매니저분은 항상 뛰어다니고 요구사항 너무 많고 그때부터 뭔가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건 없을까? 라는 생각들을 좀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정부에서 건물 2채 의뢰를 했고요. 정부 센터들을 이제 외부한테 이제 개방을 하면서 입주 기업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우리는 모르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 혹시 해줄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일단 하겠다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입소문이 나서 두 번째는 이제 중개법인에서 건물을 관리하는 서비스 팀에서 요청을 해서 10개 정도로 늘었고 그때부터 우리가 이 시장에서 임차인분들이랑 건물주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빌딩 케어라는 거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빌딩 케어라는 게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물이라는 게 그냥 사람이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빌딩 케어 서비스는 어떤 거를 어떻게 관리를 해주는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계약, 건물에 들어가 있는 계약들을 서류도 모아주고 관리도 쉽게 한 번에 볼 수 있게 해서 계약이 언제 만기되는지 그리고 갱신했을 때 어떤 조건으로 갱신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모아볼 수 있게끔 돼 있고 건물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법적인 점검 일정들도 미리 알려주고 그거를 직접 좀 체크해서 활용해 볼 수 있게끔 또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업무를 할 때 많은 일정들을 그냥 캘린더라든지 이런 거에 그냥 기입해서 하시는데 저희 거에 이제 작성해 놓으면 그때 어떤 업무 했는지 가볍게 작성하고 그때 일어난 뭐 사진들도 많이 찍어 놓으시고 업체 만나면 사업자 등록증 이런 것도 받아 놓으시는데 그것도 한 번에 저장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있고 결국엔 이제 가장 중요한 임차인들한테 청구서 발행하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청구서를 쉽게 만들고 그리고 발행된 내역들도 확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통장이랑 연동해서 발행한 내역 보고 통장 입금 내역을 확인하면서 이런 전반적인 업무를 되게 쉽게 진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 중개를 하는 중개인 입장에서 건물을 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데 정말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해주시면 건물의 가치가 또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그러면 건물 관리는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한국은 아직 인식이 좀 없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이쪽에 일을 해보니까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랐었잖아요. 맞아. 관리를 사실 특별히 하지 않아도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사실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힘들어지면서 어떻게 이거를 갖고 있어야 하지? 운영 유지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사실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자산 상품이잖아요. 네. 자산에 대해서 기본적인 임차인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모든 정보들도 정리가 조금 돼야 되고 자잘한 업무들이 진짜 많거든요. 아마 엄청 많아요. 보고 계시는 임대인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밖에서 보면 건물주분 되게 편해 보이는데 항상 고민 많으시고 문제 많고 그래서 뭐 맞아요. 점검해야 될 것도 있고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도 있고 또 뭐 시즌별로 미리 체크 안 해놓으면 동파가 터진다거나 뭐 물이 생긴다거나
준비하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는 미리 체크리스트들을 좀 드려요. 아, 체크리스트를 쫙 정리해서 이제 그걸 다 관리해 주신다고 보시면 네, 되죠. 그래서 프로그램 내에서 되게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체크, 템플릿 같은 걸 보고 규모가 조금 크면 설비도 좀 있고 임차 기업들의 볼륨도 크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다르게 체크하면서 그냥 해볼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좀 도와드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예방인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전문가분들이 사실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때그때마다 응대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스탠다드로 기본적인 건물마다 발생하는 업무들이 있고 그것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들 그것들에 대한 기준들을 전달드리면서 저희는 잡아드리는 거고요. 체크리스트 관리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게 첫 번째고 뭐 임차인 관리란 이런 거는 어떻게 좀 하실까요? 대부분 이제 임차인분들과 임대인분들이 이렇게 친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통하기가 맞아요. 이제 그 돈에 대한 거 얘기할 때 말고는 네. 어려운데 저희는 이제 카카오톡으로 이제 청구서를 보내고 공문이나 공지사항 같은 것들도 이렇게 보낼 수 있거든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오니까 뭐 조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매개체로 포지셔닝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건물주가 아니라 내가 있는 임차 건물에 뭔가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게 생겨서 관리받는다는 맞아요. 느낌? 프로그램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건물은 뭔가 다르네. 내가 보기 되게 편하게 카톡으로 뭔가가 오고 공지사항 같은 것도 미리 보내주시고 사전에 뭐 임대료에 대한 변화가 있다면 임대인분들은 이제 프로그램을 보고 확인하시는 건데 미리 안내도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어떤 일정 같은 것들도 체계적으로 약간 관리가 되니까 임차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소통이 좀 잘 되는 거로 느끼시고 약간 이렇게 적대적인 눈에서 같이 뭔가 하는 함께하는 어떤 느낌으로 많이 변화가 그런 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물주라고 하면 사실 진짜 편한 것 같고 네. 하지만 누굴 위해 건물을 산다 싶을 정도로 건물주분들께서 임차인분들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임차인 지금 우리 시장에서 임대인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또 다른 게 또 있나요? 제가 저희 고객분들이랑 만나면서 배운 거는 저도 건물 가진 분들에 대한 선입견이 깨지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나만 잘 살아야지에 대한 게 아니에요. 임차인분들에 대한 배려도 사실 진짜 많이 하고 임대료 인상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경기 어려운 거 다 아시고 신경도 많이 쓰시고 그 과정에서 이런 소통 같은 것들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임차인 우위 시장이 되면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게 임대인 분들이 이제 매물이라고 하죠. 내 건물에 대한 호실이나 이런 정보를 가지고 지역 중개사분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약간 영업을 요청도 드리고 뭐 전화도 드리고 현수막도 점점 걸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저희 파트너사들 중에 지역별로 이제 이런 중개법인들이 또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공실이 생기거나 예정이면 그런 것들도 바로 연결해 드리면서 임차인 우위 시장에서 원래 안 하셨던 찾아가면서 이제 뭐 거의 전단지 주시듯이 하는 것들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 임차인분들이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건물에 하자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게 대부분 이제 임대인분들의 비용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더 좋은 업체를 연결해 드려서 좋은 가격에 잘 해결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그게 임차인분들은 조금씩 느끼는 것 같아요. 뭔가 예전에 비해서 빨리 해결되고 건물주분이랑 어떤 소통 체계도 조금 생기니까 어려웠던 사람에서 신경 써주는 사람? 어쩔 수 없이 힘들어져도 인상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에서도 인정을 하는 맞아요. 거죠. 내가 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거를 저희는 알려드려요. 프로그램적인 게 아니라 건물주분이나 임대인분들도 임차인분들을 위해서 사실 이렇게 신경 쓰고 있고요. 고민 진짜 많이 하고요. 단순히 그냥 돈을 가져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를 저희는 이제 만들어드리는 소통 창구 그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요청이 아니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할 수 있게끔 중간 관리자로서 이제 역할을 해주면서 임차인 우위 시장이 뭐 나쁘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임차인 위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렇게 큰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은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남산타워 앞에 일제시대에 지어진 되게 오래된 네. 건물이 있어요. 거기 고객이 있는데 네. 40년 동안 그냥 가족이 운영을 하고 계셨고 임대차 계약서도 한 30%가 없었고 계산을 그러니까 주판으로 소장님이 해서 입금표를 다 우와 아직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아드님이 이제 네. 들어오시면서 이거를 좀 바꿔야겠다. 바꿔야 되는 이유는 서비스 형태를 뭔가를 줘야 우리 건물도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왜냐면 건물도 하나의 사업이니까 처음에는 이제 계약서들이 없었던 것과 전자계약처럼 저희 프로그램에 다 옮겨서 관리하시는 소장님이나 행정하시는 분끼리 우리 건물에 있는 계약들을 다 볼 수 있게 됐고 얼마 안 남은 분들한테 미리 갱신이라든지 미납률 같은 것들을 좀 줄여주는 과정을
걸 겪었고, 그리고 이제 청구 이제 입금표 그냥 방마다 꽂는 것도 카톡으로 뭔가 변경이 되면서 프로그램 같은 거를 도입하셨어요. 이런 인사들도 하게 되면서 소통이 좀 생겼고, 그런 식으로 하나씩 전환이 좀 되었던 게 가장 인상 깊고, 지금은 그래서 공실률이 처음에는 6%, 뭐 7% 정도 됐었는데 거의 1% 정도로 내려갔고, 거의 없는 거네요. 네, 처음도 작았지만 임차인분들이 대기자가 걸려 있어요. 주변에 대비해서 여기는 뭔가 신경 되게 많이 써주고 뭔가 이런 서비스가 있어서 예약이 걸려 있게 되는 거를 1년 정도 같이 경험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뭐 시설업체 소개시켜 드리는 것부터 뭐 세무적인 부분 문제 생기면 그런 것들도 도와드리면서 프로그램 외적으로도 거의 모든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풀어가면서 성장했다고 보시면 되고, 건물주의 가장 큰 고민이 공실 리스크인데, 그 공실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보니까 이제 남산 같은 건물도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한 40% 정도 고객이 그런 고객입니다. 아. 그냥 이제 세대 교체가 되게 많이 되고 맞아요. 있고, 부럽기도 한데 가장 부러운 고객인데, 자녀분들이 뭐 1층에서 뭐 샐러드 바를 운영하시고. 운영한다거나 네. 가장 높은 층에 이제 와인바 같은 거 다 하시고, 근데 관리라는 거를 이제 엑셀 시트를 보시면 이거 어떻게 제가 해요라는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신축이나 리모델링 하거나 하면서 새롭게 임차들을 좀 다시 바꿔서 맞추는 네네. 경우에 많이 들어옵니다. 주먹구구식의 노하우 기반 관리 방식에서 조금 더 미래적인 관리 방식으로 저희가 제안을 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세대 교체가 되는 젊은 분들이 또 편하게 쓰고. 개인 이런 빌딩에서도 쓰시지만 기업에서도 많이 쓴다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사례 하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개인 분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한 건 아니고요. 자산관리 업체들한테 처음으로 이 제품을 줬었습니다. 23년도 거의 1월 초에, 그때는 한 7채 정도 팀장님 혼자서 막 하고 계셨어요. 파일 엄청 많고 엑셀 너무 많고, 그때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드리면서 거의 같이 어떻게 하면 관리라는 체계들을 잘 잡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1년 정도를 같이 거의 동고동락하면서 만들었고, 지금은 그 1년 만에 이제 직원도 7명 되고 건물도 한 32개까지 엄청 확장을 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얼마나 그 많은 업무들이 있고 비효율이 얼마나 많구나를 저희가 먼저 알았습니다. 기업에서도 그렇게 체계가 안 잡혀 있나요? 네. 왜냐면 이 일이 사실 보이지 않아요. 뒷단에서는 정말 많은 그 오리발처럼 정말 많은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인력 기반의 시장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냥 하던, 사람을 어떻게 보면 좀 갈아 넣어서 하던 시장에서 점점 바뀌고 있는 거죠. 사람도 줄고, 그렇게 하면 효율도 그렇고 지속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같이 성장을 시키면서 그 사례를 보고 좀 비전문적인 분들도 들어오게 된 계기가 이런 업체들을 저희가 함께. 먼저 네. 또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건물 자산 관리를 소프트웨어로 관리한다라는 게 사실 와닿지는 않아서, 다른 좀 모티브를 받은 게 있으신지. 10월에 이제 미국 이제 뉴욕을 다녀왔고, 저희 빌딩 케어를 사용하는 고객분이 미국의 뉴욕에 이제 유학을 가셨어요. 미국에서 한국 건물을 관리하세요. 근데 이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주셔서 여기 와서 한번 봐라, 이 미국 시장을 봐야 한다. 그때 이제 미국에 있는 선진 어떤 관리 체계, 그다음에 실제로 맨해튼에 거기에 건물을 갖고 계신 한국인 소유주분들도 뵙고, 전체적으로 많이 소개받고 이제 뵙고 왔고요. 그때 느꼈던 건 이제 미국도 사실 힘들거든요. 재택근무가 미국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오피스가 특히 상업용이 공실도 되게 많지만, 그 과정에서 관리라는 거는 한 15년 전부터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미국은 이미 시작하고 이미 있었나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중개하시는 분의 수수료가 되게 높아요. 거의 컨설턴트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세무부터 관리 같은 것들까지도 다 미국은 그렇게 발전을 하면서 그 모든 과정을 프로그램 없이 하기는 어려운 성장을 한 거죠. 근데 그것들을 한국이 조금씩 따라가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또 결국에는 이제 미국도 프로그램이 발달한 계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량은 한정적이고 인건비가 또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선 프로그램이 필요했고, 그게 이제 한국으로 조금씩 넘어오고 있다는 걸 좀 많이 봤고요. 프로그램 외적으로도 전문적인 인력이 생각보다 많기 어려운 시장이긴 합니다. 건물을 관리한다라는 영역에서는 보안 쪽도 필요하고 미화나 청소 용역, 뭐 시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프로그램 회사가 그런 업체들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발달했고, 한국도 지금 그렇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편하게 연결하는 거를 해서 건물주 분들만큼 힘들지는 않아도 그 힘듦을 덜어드리는 방식을 IT로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미국에서도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뉴욕에 갔을 때 굉장히 고가의 오피스텔 관리하는 이제 회사에서 한국 자산가들이 이제 뉴욕에 투자를 하시는데, 그런 건물들을 관리하는 굉장히 또 유명한 회사에서 저희 거를 써보고 싶다 해서. 미국까지 진출을 하신 건가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니까 진정성 있게 한국에서도 이렇게까지 했다는 그 사례를 보고, 그럼 우리도 좀 써볼게. 사실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이
고민이 기업이 성장시켰던 경험이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도 되게 좋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오히려 작년에 더 다짐했던 게 지금 이 힘든 것들을 알아주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가야 되느냐를 더 깨닫게 됐던. 그 회사의 모토가 있잖아요. 네. 진정성으로 미국까지 진출하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 네. 제가 빌딩 업계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빌딩 시장에 대해서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이 바라보는 상업용 빌딩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미래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선진국들을 따라가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미리 대비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그냥 상품이고 임차인이 고객이라 하면 와서 그냥 사용하고 나가는 그런 상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서비스가 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상품 플러스 서비스가 돼야 되고, 미국을 보면 이제는 임차인들한테 단순히 그냥 좋은 건물을 지어놔서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더 좋은 임차인을 모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 상품을 서비스까지 붙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이제 관리고, 기업들이 몸만 오세요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안 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용으로 청구가 돼도 만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도 서비스 형태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서비스는 이제 경험이거든요. 같은 부동산을 어떻게 경험시켜주느냐. 임차인분들이 또 엄청 똑똑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발품 팔고 다니시잖아요. 네. 그 중에서 선택하는 포인트는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가격이 아니라 서비스라는 개념인데, 그게 이제 한국은 아직 많이 부족하죠. 렌트 프리 정도 막 이런 게 사실 서비스이지만 이제는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부동산은 이제 상품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을 주는 서비스 형태로 가야 된다. 경험을 시켜줄 수 있는 뭔가의 준비들이 필요하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디원더의 입지, 이런 건물들이 이제 400개가 됐는데 몇 개까지 늘리실 건가요? 무엇을 우리가 진짜 드릴 수 있을까? 프로그램이 아니라 힘들 때 믿을 수 있고 좀 안심될 수 있는 파트너의 개념이 되고 싶어요. 디원더라는 이제 회사, 빌딩케어라는 이 서비스가 있어서 저녁에 잠 조금 편하게 자고 내일 일어나는 문제들 있을 때 뭐 빌딩케어한테 요청하면 되지, 이런 거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걸 꿈꾸고, 부동산이라는 게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건물이라는 게 하나의 생태계 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 그 건물을 짓고 중개하고 관리하고 수리하는 모든 게 다 수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서 간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 중간에서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되자. 카카오톡 같은 건물을 갖고 있으면 그냥 빌딩케어를 쓴다. 그리고 빌딩케어를 쓰는 이유가 내가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 다 되고, 나중에는 이제 임차인 분들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임대인 분들 입장에서는 빌딩케어를 쓰는 게 건물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만들 수 있게끔 함께 가는 포부가 좀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본격적으로는 3,000개까지 한번 해보자. 진짜 본격적으로. 현실적으로는 한 1,000개 정도의 건물을 다양한 유형들을 관리하면 결국엔 더 편한, 더 좋은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자잘한 업무 하나하나도 신경 쓰고 고민하는 분들을 진짜 많이 뵀어요. 구해줘 빌딩도 요청이 오셔서 고민 들었는데, 건물 관리라는 거를 이제 시작을 이제 하시면서 정말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하고 계셨고, 그게 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진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마주하게 될 수많은 비효율과 그 고민과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를 저희가 도와드리면 같이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들어서 되게 설레고 있습니다. 네. 가장 좋게 생각했던 부분이 진정성이 있다라는 게, 진정성이라 하면 사소한 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모르거든요. 그거 안 챙겨도 뭐 임대인분들도 잘 몰라요. 임차인분들도 잘 모르는데 느낌으로는 아는 것 같아요. 기대 안 하는데 사소한 것들까지도 놓치지 않고 하고 싶다. 그게 제가 느꼈었던 진정성이고, 결국에는 작은 것들도 놓치지 않고 고민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함께 하고 있고, 구해줘 빌딩도 그런 거를 고민하는 거를 보고 되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저희가 해야 될 프로젝트들을 생각하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빌딩케어 디원더 이민우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구해줘 빌딩, 빌딩케어 진정성이 조금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고정 댓글에 대표님 홈페이지 남겨놓을 테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